전화 시그니처. 자, 우리가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라는 걸 좀 할 거예요.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자 봐봐, 우리가 지금 통계라고 얘기하는 걸 하고 있어서 이 통계 안에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요. 첫 번째가 이산확률 분포가 존재했고요. 두 번째가 연속확률 분포가 존재하고요. 세 번째가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까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산확률 분포 중에 좀 특별한 놈, 이항 분포라는 게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연속확률 분포 중에 좀 특별한 정규 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이쪽을 이제 할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얘기하면요, 통계적 추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항 분포부터 할 건데, 이항 분포는 이항 분포만 따로 존재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 그래서 얘는 뭐랑 이어지냐면요, 앞에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 기억납니까? 독립시행의 확률과 같이 이어다 붙일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이 이어다 붙인 다음에 정규 분포를 배우고 나면 다시 이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만들 거고, 그걸 우리가 큰 수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되었든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만든다는 의미는 뭐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산적인 놈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연속적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는 걸 왜 할 거냐면, 이 정규 분포라는 걸 하게 되면 뭐가 편해지냐면 서로 다른 두 집단 간의 비교 가능해집니다. 이해되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있었을 때 이 A라는 학교에 뭐가 있어요? 시험을 봤어. B라는 학교도 시험을 봤어. 근데 시험지가 뭐야? 다르죠? 서로 다른 시험지로 두 학교가 시험을 봤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A 학교와 B 학교에 뭘 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시험지로 봤어도.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을 하기 위해서 정규 분포 그리고 통계적 추정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건데요. 어찌되었든 그런 의미로 정규 분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정규 분포를 하냐면 계산이 좀 편해져. 나중에 이 정규 분포 안에 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표준 정규 분포는요, 그 보통 통계책이나 어떤 통계책이든 맨 뒤에 보시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쫙 다 구해놨어요. 이미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이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값들을 쫙 계산해 놨습니다. 그 계산한 것들을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좀 빨리 할 수 있어. 그래서 계산의 편리성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린 정규 분포라는 것까지를 배울 거고요.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기본적인 통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할 거야? 추정이라는 걸 할 거야. 알지 못하는 대상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의, 즉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전체의 내용을 추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짓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이항 분포부터 할 건데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항 분포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왜 거기서 출발하냐면 처음 출발 지점이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이항 분포를 우리는 어떻게 쓸 거냐면 영어로 뭐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B라고 씁니다. 그래서 B, N, P라고 쓸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얘들이 도대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씩 얘기해보자. 첫 번째 뭐냐면 이 N이라는 놈인데요. 이 N이 뭐냐면 독립시행 횟수입니다. 독립시행을 N번 해.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자. 독립시행이 뭐지? 독립시행이 뭐라고 했어? 독립과 독립시행을 헷갈리지 말라고 했지. 독립은 뭐였어요?
독립의 정의가 뭐라고? 그 곱한 거가 PA 곱 B가 PA 곱하기 PB. 그래 PA 곱하기 PB가 되면 우리는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서로 독립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맞니? 그래서 이놈의 성질이 뭐가 있었지? 독립의 성질이요. A하고 B가 독립이면 누구도? A하고 B의 여도 독립이고 A의 여와 B도 독립이고 A의 여와 B의 여도 독립이었어. 다음 또 뭐 있었지? A하고 B가 독립이면 PA가 B의 여와 같고 걔는 결국 그냥 PA와도 같았어 라고 얘기한 거고. 맞니? 마지막 관계성이 뭐가 있었어?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거와 배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그 다음 서로 여사건의 관계에 있는 거는 뭐 한다고? 독립과 배반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고 독립과 여사건도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었고 배반이면 여사건이야? 그렇진 않았지만 여사건이면 배반이에요? 그건 맞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독립의 다였어요. 이게 독립이야. 그런데 독립 시행은 뭐야? 독립 시행은 뭐야? 독립 시행은 뭐라고? 독립이 아니라 독립 시행이잖아. 시행이 붙었어요. 시행이 뭐야? 행위라고. 행위. 무슨 짓을 한 거야?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걸 독립 시행이라고. 맞습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60번 던져. 독립 시행을 60번 했구나. 100명의 사람한테 혈액형을 물어봐. 독립 시행을 100번 했구나. 10명의 사람한테 백신을 투여해. 독립 시행을 10번 했구나. 됐습니까?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독립 시행을 100번 했구나.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이 독립 시행이라고요. 그래서 독립 시행을 전체 n번 했어요. 그때 1회 독립 시행 시 어떤 사건 A 발생 확률이 P래요. 독립시행을 전체 몇 번 했다고? n번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독립시행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로 항상 일정한 어떤 놈에 대해서. 맞습니까? 첫 번째 뭘 물어본다고? 전체 n번 했는데 그 중에 사건 A가 R번 발생할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전체 n번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R번 나왔대. R번 발생했대. 그랬을 때의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독립시행을 n번 했잖아. 독립시행을 n번 하고 그때 사건 A가 R번 나왔다니까 사건 A가 나온 걸 A라고 쓰면 A가 몇 개 있다고? R이 있다고. 그러면 A가 아닌 게 몇 개 있다고? n-R개 있다고. 얘네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였어? n팩을 R팩, n-R팩. 맞니? 걔가 뭐였어 결국? NCR에. 맞아요? 그리고 A가 나올 때마다 P가 한 번씩 뜨는 거잖아. 맞아? A가 R번 나왔으니까 P의 몇 제곱? R제곱. A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확률이 얼마야? A가 나올 확률이 P니까 A가 안 나올 확률은 1 빼기 P죠. 그래서 1 빼기 P가 몇 제곱? 1 빼기 P가 몇 제곱? 이라고 얘기한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까? 얘를 뭐라고? 얘를 뭐라고요? 얘가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우린 지금 이항분포를 할 거예요. 그럼 이항분포는 뭐냐? 확률 변수 x. x가 뭐라고? 확률 변수 x만이 내가 조사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맞아? 그 대상을 뭐로 할 거야? 사건 A가 출현한 횟수. 사건 A 출현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독립시행을 n번 했어. 한 번 할 때마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야. 그런데 사건 A 출현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잠깐 쓸까? x에 따라서 뭐가 나와? 확률이 나와요.
굳이 쓰자면 x가 얼마일 때? r일 때의 확률이겠죠. 전체 n번을 했어. 그 중에 몇 번 나올 수 있어? 지금까지 이상확률 분포했잖아. 그거 표 그리는 거야. 몇 번 나올 수 있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어. 맞니? 빵 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쭉쭉쭉 해서 몇 번까지? n번 다 나올 수 있어. 가능한 모든 경우. 맞아요? 네. 맞습니까? 빵 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빵 번 나올 확률이 얼마야? 얘들아, 빵 번 나올 확률이 nc 빵에 p의 몇 제곱? 빵 제곱 1-p의 몇 제곱? n제곱이야. 이게 빵 번 나올 확률이야. 맞아요? 한 번 나올 확률이 얼마죠? nc1에 p의 1제곱에 1 빼기 p의 몇 제곱? n-1제곱이라고요. 그렇게 쭉 해서 n번 나올 확률이 얼마죠? ncn에 p의 n제곱에 1 빼기 p의 몇 제곱? 빵 제곱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의 전체 총합이 얼마가 돼? 1이 될 거라고요. 맞아요? 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뭐에서?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맞아?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했어? 곱한 다음에 싸그리다 더했지. 맞아요. 성현아, 눈떠야지. 곱해서 싸그리다 더했어. 그래서 해보자. 어떻게? 점점점. 그 중에 R번 나왔다고 하죠. 확률 변수 X가, 즉 사건 A가 전체 N번 했는데 그 중에 R번 나왔어. 그 확률이 얼마라고? 바로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확률들이 뭐가 돼?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 이해되고 있어? 이 각각의 확률들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니까? 그치? 네.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고? NCR에 P R제곱에 1 빼기 P n-R제곱 이라고 쓸 수 있잖아. 맞니? 맞니? 그러면 그때 여기서 expectation x는 얼마였어? 이렇게 곱하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걸 R이 여기서부터 0부터 n까지 한 다음에 둘이 곱한 거에 시그마 하시면 되잖아. 맞아? 뭐라고 쓴다고? 시그마에 R은 0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에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쓴 놈에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갑시다. 정리해 가자. 정리해 되니? 네. 괜찮아요? R이 0이면 얼마야? R이 0이면 0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R이 0이면 0이니까 내가 시그마 어떻게 바꿀 수 있어? R은 1부터 n까지 R 곱하기 NCR에 P의 R제곱에 1-P의 n-R제곱이라고 써도 되니? 내가 이거 왜 증명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항분포의 평균은 이렇게 졸라 간단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내가 이거 증명을 그냥 니네 앞에서 나 계산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빈칸 넣기로 확통의 문제가 간혹이 아니라 거의 이제 매번 빠짐없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는 문제에서 이거 증명하는 걸 빈칸 넣기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알겠니? 그래서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렇게 썼을 때 우린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얘를 볼 거야. R 곱하기 NCR. 어디서 좀 보지 않았어? R 곱하기 NCR. 조합 공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조합 공식 기억나니? 조합의 공식이요? 조합의 공식에서 NCR을 생각했을 때 NCR이 뭐였지? NCR의 의미. NCR의 의미가 뭐였어?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중복 허용하지 않고 R명을 선택해 라고 하는 게 NCR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해 봤잖아. 맞니? 내가 뽑히는 거랑 내가 뽑히지 않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먼저 한 명 뽑는 거랑 맞니? 먼저 한 명 뽑는 경우는 생각해보면 먼저 한 명 뽑는 게 뭐야? 서로 뭐야? N명 중에 한 명을 뽑아. 맞아? 먼저 한 명 뽑았으니까 뭐 했다고?
나머지 n-1명에서 r-1명 뽑으면 돼. 맞아? 그런데 그렇게 뽑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A, B, C, D라는 5명 중에 내가 A를 먼저 뽑고 나머지 B, C 뽑는 거나 B를 먼저 뽑고 나머지 A, C 뽑는 거랑 C를 먼저 뽑고 나머지 A, B를 뽑는 거랑 결국 A, B, C 3명 뽑는 건 똑같은 경우 한 가지인데 그걸 몇 번 셌어? 돌아가면서 먼저 뽑는 경우다라고 생각해서 3번을 셌지. 그래서 3으로 나눠줬어야 됐지. 내가 N명 중에 R명을 뽑는데 먼저 1명 뽑을 거야. 그래서 1명 뽑았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뽑았는데 결국은 R명 뽑은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 돌아가면서 먼저 뽑히는 경우 그 R명이 돌아가면서 먼저 뽑았다라고 생각하는 R가지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중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지금 나온다고요. R1로 곱해주면 얘를 다시 쓰면 얼마야? R 곱하기 얼마? NCR이 얼마가 나와? N 곱하기 N-1C R-1이 되는 거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R 곱하기 NCR 대신에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N 곱하기 N-1C R-1로 써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R 곱하기 NCR 대신에 내가 뭘 쓰겠다고? N 곱하기 N-1C R-1 맞아요? 이라고 쓰겠다고요. 그러면 시그마 R은 1부터 N1까지 얼마? P의 R제곱 1 빼기 P의 N-R제곱 여기까지 됐습니까? 되고 있니? 그럼 여기 있는 이 N은 이 시그마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밖으로 뽑아도 되죠? 괜찮아? 뽑을게요. 는 N S 시그마 잘 봐. 한 번 더 써줄게요. R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여기서 N-1C R-1 괜찮아요? 자 이제 요거 정리할게요. 얘는 P 곱하기 P의 R-1제곱 이렇게 써도 되죠? P의 1제곱하고 P의 R-1제곱 곱하니까 P R제곱이잖아. P R제곱을 내가 이렇게 썼다고? 괜찮아? 다음 1-P의 몇 제곱? N-R제곱이야 그치? 어? 근데 내가 이렇게 써도 되지? N 빼기 1 빼기 R 빼기 1 이렇게 써도 어차피 이게 N-R인 거 맞아? 괜찮니?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 있는 P도 또 숫자니까 앞으로 뽑아도 되는 거 맞아? 여기 있는 P를 앞으로 뽑으시면 N 곱하기 P의 시그마 잘 생각해. 그럼 여기 있는 P도 사라졌어. 남아있는 거 정리해봐. R이 1에서부터 N까지 바뀌고 있는데 몇 CR? N-1C R-2야. R 대신에 1부터 하나씩 쭉 썼다고 생각해보자. R 대신에 1 쓰면 어떻게 되지? N-1C 얼마야? 0 맞아? 그거에 얼마? P의 몇 제곱? 0제곱 맞아요? 그거에 얼마? 1-P의 몇 제곱? 1-P의 몇 제곱? R 대신에 1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0이니까 얼마? N-1제곱 맞아요? 그거 더하기 R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N-1C 얼마? 1 P의 몇 제곱? 1제곱 1-P의 몇 제곱이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되니까 얼마야? N-1에서 얼마를 빼? 1을 뺀 거 맞아. 이렇게 쭉 적어질 거고요.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요 N-1C 얼마? N-1의 P의 몇 제곱? N-1제곱의 1-P의 몇 제곱? N-1 빼기 N-1제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우리 조합에서의 요 내용을 알아야 진행했듯이 이항 정리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항 정리해서 여기다 잠깐 적자. 이항 정리해서 A 더하기 B의 전체 N제곱을 전개하면 얼마가 됐지? NC 얼마? 0에 A의 빵제곱에 B의 N제곱 더하기 NC 1에 A의 1제곱에 B의 N-1제곱 더하기 쭈쭈쭉 적은 거 맞아? 괜찮니? 그럼 내가 여기다 A 더하기 B의 N-1제곱이라고 쓰면 얘는 얼마가 돼?
n-1c0의 a빵 제곱에 b의 n-1제곱 더하기 n-1c1의 a의 1제곱에 b의 n-1 빼기 1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아? 그 쓴 게 이거 아니야? a 대신에 p를 b 대신에 1 빼기 p를 집어넣은 거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까? 이해하고 있니? 자, 그래서 얘 쓸 거야. 먼저 봐봐. R은 1부터 n까지예요. 맞아요? R은 1부터 n까지인데 n-1씨 R-1이 싫어서 전개해봤더니 요 따위야. 맞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도 돼? 여기다가 뭐라고 써도 돼? R은 어디서부터? 0부터 1 해서 n-1까지 0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얼마? n 빼기 1씨 얼마? R에 P의 몇 제곱? R 제곱이 되죠. R 빼기 1을 전부 R로 고치면 된다고. 맞아요? 그거 곱하기 얼마야? 1 빼기 P 얼마야? n-1 제곱이 되겠죠. 되고 있니? 되고 있어? 그런데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NP는 내비두고요. 이 뒤에 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이항 정리라고요. 누구랑? P랑. 누구랑? 1 빼기 P랑. 얘가 A고 얘가 B라고. 맞아? P랑 1 빼기 P랑 더한 거에 몇 제곱? n-1제곱이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P에다가 1 빼기 P 더한 거 얼마지? 1을 몇 제곱하든 1이지. 그럼 얘 사라지죠. 그래서 뭐가 나와? 그래서 뭐가 나왔어? 평균이 얼마야? 됐어? 이게 이항 분포입니다. 그래서요, 뭐 한다고? 그래서 뭐 한다고? 이항 분포 독립시행을 전체 n번 한 번 독립시행 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라고 되어 있는 놈에 대해서 X가 뭐라고? 확률 변수 X가 뭐라고? A라는 사건이 출현하는 횟수 됐습니까? 그 횟수에 대해서 표 그려서 평균을 구해보시면 그 평균 expectation X는 뭐가 나온다고? 얘랑 얘랑 그냥 곱하면 평균 나와요. 우린 앞으로 그냥 이렇게 구할 거라고. 그래서 알아먹고 있니? 우린 앞으로 평균 어떻게 구할 거야? N하고 P 그냥 곱한 걸로 구할 거야. 서원아 중요한 거 했어. 서원아 서연아 됐어요. 그래서 분산은 얼마가 돼? 분산 공식도 외우세요. 얘는 NP 1 빼기 P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1 빼기 P를 귀찮아서 흔히 그냥 Q라고 치환해서 쓰면 NPQ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분산을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 NPQ라고 쓸 수도 있다고요. 단 Q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1 빼기 P를 Q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항분포라는 건 이게 이항분포야. 이항분포 별거 없어. 이항분포는 뭐 하면 돼? 문제를 읽고 이 새끼 독립시행했는데 그때 대상 확률 변수 X가 뭐야?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데 확률 변수 X가 뭐래? 어떤 A라는 사건을 독립시행했을 때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됐어? 어떤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냥 곱해.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 곱한 놈에다가 1 빼기 P를 한 번 더 곱해. 그러면 평균과 분산 나온다고요. 알아봐. 이게 이항분포 끝이에요. 이항분포는 이게 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갖고 써먹을 건데 그래서 평균은 NP, 분산은 NPQ 요거 구할 건데 그걸 증명해 준 거야. 평균이 NP가 된다는 걸. 맞습니까? 되고 있니? 평균이 NP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해줬어요. 왜 증명해 줬다고? 많이 나온다고요. 빈칸 넣기로. 알겠습니까? 특히 뭐가 많이 나와? 여기는 여기 R 곱하기 NCR을 요렇게 고치는 요거에 뭐 빈칸을 요쪽에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명까지 해줬고요.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된다는 거와 분산이 또 NPQ가 된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증명은 안 할 거야. 그건 잘 안 나오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까지 일단 얘기를 하시면 이항분포까지가 마무리가 돼요. 됐어요? 뭐 분산이 그렇게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신 사람은 뭐 따로 찾아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 만약에 남는다면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알아먹었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저 놈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항분포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는
뭐 해야 된다고?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놈이 아니야. 맞아? 이항분포에서 이 이항분포가 누구라고? 사실은 이산확률 분포의 특별한 한 부분이라고. 맞니? 이산확률 분포를 푸는 거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을 실제로 구하려면 물론 값은 이걸로 그냥 바로 계산할 거지만 실제로 그냥 해본다라고 친다면 이산확률 분포표를 지금 방금 만들었었죠. 맞니? 그래서 각각의 확률들을 막 구했지. 그 구하는 확률들이 전부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됐어요. 알아먹었니? 그래서 그렇게 구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되니? 여기까지가 이항분포 끝이고요. 다음 이번엔 정규분포를 한번 볼까요?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는 건 이산확률 분포의 특별한 한 케이스고 이항분포도 마찬가지야. 연속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가 아닌 연속확률 분포 그놈의 특별한 한 케이스가 정규분포입니다. 정규분포는 우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n,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뭐야? 얘 평균이에요. 이건 뭐야? 분산이에요. 다시 정규분포 이전까지는요. 즉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자는 게 핵심이야. 이항분포도 마찬가지야. 이항분포임을 알아봐서 평균과 분산 구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지만 교과 외과정으로 빠져서 그냥 그래프에서 이 확률에 대해서 그냥 조금 생각해줘. 기하적 확률이야. 그래서 연속확률 분포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면적이 곧 확률이고 확률이 곧 면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다면 그래서 어찌되었든 여기까지의 내용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면 여기서부터는요 평균과 분산을 줘요. 주어진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분석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정규분포입니다.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분석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게 정규분포고요. 원래는 얘가 뭐라고? 연속확률 분포라는 놈을 적절히 잘 조작해서 뭘로 만든다고? 정규분포라는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연속확률 분포 어떤 놈이 있었어? 그 놈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었겠죠. 맞니? 그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놈을 갖고 적절히 잘 조작해서 정규분포를 만들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정규분포를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규분포에서 우린 생각하는 거야. 그때 첫 번째 정규분포라는 놈의 그래프는요. 정규분포의 그래프야.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졸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여기가 평균 m이에요. 이 평균 m에 대하여 여기가 제일 높은 값을 갖고요. 이 평균 m에 대해서 좌우대칭 3모양 혹은 종 모양의 그래프를 완성시킵니다. 됐어요?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평균 m에 대해서 좌우대칭 모양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고? 좌우대칭. 다음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처음 A와 끝 B가 있었지. 맞아? 그런데 연속확률 분포에서는 처음과 끝이 없어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얘는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아무튼 이 함수식을 내가 F라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 fx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m에 대해서 뭐 한다고? 좌우대칭이라고요. 맞아? 그럼 이 f라는 함수의 성질은 뭐가 나오지? 이 f라는 함수의 성질은 뭐가 나온다고? f 얼마? f 얼마? m 빼기 x가 누구랑 같아요? f 얼마? m 플러스 x와 같다라는 요러한 성질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x는 m이라는 놈에 대해서 좌우대칭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다음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얘도 확률 밀도 함수라고요.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1이라고요. 맞아? 전체 면적이 1이면서 좌우대칭된다니까? 그래서 여기만의 면적은 얼마야? 2분의 0.5가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만의 면적은 0.5가 돼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야.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확률. 뭐보다? 평균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확률은 얼마가 된다고? 뭐보다요? x가 뭐보다? 평균 n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확률과 같고요. 그 값은 얼마라고? 0.5라고요. 됐습니까? 되고 있니? 다음 세 번째. 그래서 좌우 대칭된다며. 맞아요. 좌우 대칭된다며. 그래서 얘는 p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어떻게? x가 n-2 시그마보다 뭐 작거나 같은 확률은요?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여기 있는 놈에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n-2 시그마고 여기가 n-2 시그마라면 여기가 n-2 시그마라면 나는 지금 여기 면적을 찾으래요. 맞아? 여기 면적은 어떻게 찾냐면요, 이 면적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반대편에 쪼르륵 해서 여기 이놈이 얼마야? m 플러스 2 시그마가 되고 여기 이 면적하고 같다고요. 맞아?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찾는다고? 이놈은 누구랑 같다고? x가 뭐보다? m 더하기 2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같고요. 맞아요? 그럼 난 이걸 어떻게 찾냐면 전체 0.5라는 값에서 여기 전체 값에서 뭘 빼면 돼? 여기 값을 빼면 되죠. 그래서 뭐라고 찾는다고? 빼기 얼마에서? m보다 크거나 같고요. m 더하기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이게 다 주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문제에서 이런 놈의 확률을 주어질 거라고. 이 확률을 갖다 빼시면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혹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라고?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기본적으로 뭘 주어진다고? 평균과 분산을 주어줘요. 주어진 평균과 분산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x축에 대해서 평균 m에 대하여 좌우 대칭되는 산 모양 혹은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래프에 양끝이 있어 없어? 없다고요.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까지 계속 갈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 그래프에서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뭐해?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성질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정규분포입니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우린 이제 뭘 할 거냐면 표준화라는 걸 할 거예요. 표준화라는 걸 할 건데, 표준화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가 있었어요. 이 놈을 내가 뭐 할 거라고? 표준화라는 걸 할 겁니다. 조금 이따 저쪽으로 다시 쓸 거야. 표준화라는 걸 하면요,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고요, 분산이 1제곱이 되는 이러한 정규분포로 바뀝니다. 됐어? 이거는 표준화라는 걸 할 거야.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얘 갖고도 충분히 편한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더 편해진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고등학교의 평균과 분산이 있고, 또 해야지 뭐, B라는 고등학교의 평균과 분산이 있겠죠. A라는 고등학교의 평균과 분산으로 표준화 만든 거와 B라는 고등학교의 평균과 분산으로 표준화를 만들면 두 놈의 고등학교의 자료가 하나의 그래프 상에서 수치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두 고등학교를 뭐 할 수 있어?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린 표준화라는 걸 할 거고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 뭐라고?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정규분포. 맞니? 얘는 뭐라고요? 표준 정규분포. 맞니? 됐어요?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맞니?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표준화식을 외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외우기 전에 먼저 뭐부터 봐야 돼? 대상부터 봐야 된다. 됐어? 우리가 지금 평균과 분산, 그래서 그놈들의 분석을 하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된다고. 맞아? 그럼 그 대상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했어? 지금까지 대상, 자료의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뒀어? 확률 변수 x라고 뒀잖아. 맞아? 그래서 보통 이런 놈들의 확률 변수를 x라고 줄 거예요. 2분의 확률 변수를 x라고 줄 거야. 그런데 표준화를 하면 2분의 확률 변수는 약간 달라집니다.
표준화한 놈의 확률 변수를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요. Z라고 씁니다. G. 됐어요? 되고 있니? 그래서 X는 정규분포에 대한 X인 거고 대상인 거고 Z는요 누구에 대한 놈이야? 표준 정규분포의 대상인 거야.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Z가 0에서 1 사이인 거 구해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나는 요 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놈에서 본다고. 그런데 자료를 주기는 이걸 줄 거라고. 그럼 준 놈을 뭐해? 표준화할 거라고. 됐습니까? 표준화한 놈에서의 이걸 찾으시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확률을 이렇게 줬어. m보다 크거나 같고 m 더하기 뭐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 이럴 확률을 구하래. 그럼 나는 이 놈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이 놈에서 봐야 되고 아니? 근데 이 놈에서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걸로 바꿀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이 놈에서에 바꿔야 돼요. Z가 아니라 X죠. 이게 X기 때문에 요 놈에서 볼 거고 이 놈에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 시킬 거고 여기서 계산이 안 되니까 표준화 시킬 거고요. 표준화 시키면 여기 있는 X도 뭐 해야 돼? 표준화 시켜서 똑같이 Z에 대한 확률로 바꿔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다시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 건 평균과 분산이 처음부터 주고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는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구할까? 막 고민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뭐 한다고? 평균과 분산을 주고 시작할 거야. 그럼 그 주고 시작한 놈들에 대해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나머지 어떤 확률들을 계산할 건데 그 계산하는 확률을 가만 보면 뭐야? 면적이 곧 확률이고 확률이 곧 면적이니까 이게 기하적 확률이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기하적 확률로 계산할 거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졸라 많이 계산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하는 근거는 뭐야? 표를 줄 거라고요. 확률 계산의 값을 표로써 니네들한테 줄 거야. 그 표를 이용해서 나머지 계산 진짜 값을 찾으시면 되고 그런데 뭐 할 거라고? 요놈의 표보다는 이놈의 표가 더 자세하고 잘 나와 있어. 심지어 뭐 한다고?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하나의 모델로 바꿔줘서 이 안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무슨 짓을 할 거라고? 표준화라는 짓을 할 거고 그랬을 때 그 표준화식 Z 외우세요. Z는 얼마냐면 시그마분의 x-m입니다. 이게 뭐라고? 표준화식입니다. 표준화를 하게 만드는 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만 잘 봐봐.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그랬더니 뭐 했어? x라는 확률 변수 x에서 뭘 뺐어? 평균을 뺐어. 뭐 한 거야? 평행이동 한 거야. 맞아요?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평균이 m이 아니라 0이 된다고요. 이해하고 있니? 그 다음 뭐 했어?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데요. 시그마로 나눴어. 뭐 한 거야? 분산을 시그마 제곱으로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1제곱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고 있니? 그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까지 끝났어요. 그렇다고 여기 파트가 전체 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하나가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다고? 뭐가 남았다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드는 과정이 남았어. 그걸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 놈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풀면서 하나씩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문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만 해봅시다. 핵심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해를 하면 더 좋지만 이해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고요. 어떻게든 문제 푸는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연습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어찌되었든 첫 번째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는 건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B 앵커가 P라고 쓸 거고요. 이때 N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독립시행의 횟수. P는 뭐라고? 무슨 확률? 독립시행을 한 번 했을 때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 됐습니까? 그럼 이 이항분포에서 확률 변수 X가 누구라고? 사건 A 발생 횟수. 사건 A 발생 횟수에 대하여 뭘 구하고 싶다고?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싶다고. 평균 구하면 얼마라고요? expectation x는 얼마라고요? NP. 그냥 NP로 계산하면 되고 분산, 베어리언스 x는 얼마로 곱한다고?
MPQ. Q가 얼마라고요? 1 빼기 P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이항분포예요. 다음 두 번째. 정규분포. 정규분포란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평균 M과 분산 시그마 제곱을 줄 거예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약에서 그걸 제곱했으니까 분산이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자꾸 내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써서 만약에 평균이 3이고 분산이 16이야 이렇게 써. 그럼 니네 자꾸 이렇게 쓰는데 n 3,16 이렇게 쓰는데 아니에요.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분산이 16이야? 그럼 나는 4제곱으로 자꾸 써줘야 돼.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분산이 16이면 4제곱으로 써야 돼. 분산이 7이면 루트 7의 제곱으로 써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꾸 그렇게 쓰는 걸 연습하시고요. 어찌되었든 정규분포의 첫 번째는 뭐야? 정규분포의 첫 번째는 뭐야? 그래프가 뭐하다고? 평균 M에 대해서 좌우대칭 3모양의 그래프를 갖는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놈에서 우리가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놈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제곱이라는 놈으로 뭘 할 거라고? 뭘 할 거라고? 표준화라는 걸 할 거예요. 표준화식 Z는 얼마라고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요. 그럴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야? 이놈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놈의 확률 변수가 X야. 이놈의 확률 변수는 누구라고요? 이놈의 확률 변수는 Z라고요. 됐습니까? 이걸 알고 있는 상태로 표준화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한 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린 뭐 할 거냐면 간단해. 핵심만 얘기하자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싶어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싶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다시 해서 이항분포 B, N, P라는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N으로 바꿨어.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된다고? 평균. 맞아요? 평균이 얼마야?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이 얼마야? MP잖아요. 분산은 얼마라고? MPQ.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 루트 MPQ의 제곱으로 쓸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래놓고 이 정규분포에서 뭐 할 거야? 표준화를 할 거야. 그래서 평균을 얼마로? 0으로. 분산을 얼마로? 1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되는 표준화식 Z는 그럼 얼마가 된다고? 시그마분의 시그마가 지금 얼마야? 루트 MPQ 분의 얼마? X 마이너스 얼마? 평균 M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들고 그걸 표준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4점짜리로 나오는 건 요 구조에서 4점짜리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만들고 정규분포를 표준화해서 뭔가를 확률을 계산하거나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되고 있니? 자, 이런 게 큰 수의 법칙인데 그러면 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다 설명을 했어. 이미. 뭐라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야. 근데 실제로 6번만 던지면 1의 눈이 그럼 한 번 나와? 그렇진 않다고요. 맞니? 맞아요. 그럼 뭐해? 10번 던져서 6번 던져서 안 나와. 6분의 1 아닌데요? 아 그래? 그럼 60번 던지라고. 근데 60번 던져도 안 나오는데요? 그럼 600번 던져. 600번 던져도 안 나오는데요? 그럼 6000번 던져. 6000번 던져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 그러면 6억만 번 던지고 와. 맞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6분의 1의 확률에 가까워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숫자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즉 다시 해서 독립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슨 확률이? 통계적 확률. 뭐에 가까워져?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 알겠습니까? 그거를 굳이 쓰자면 뭐 한다고? 통계적 확률이 뭐였어? 상대도수의 극한값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얼마? n분의 얼마? r이었죠. 전체 시행횟수 r번, n번. 맞니? 그 중에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가 r번이었어. 맞니? 그 값이 수학적 확률 얼마? 뭐 p라고 할까? p에 가까워진다고. n이 뭐 하면?
졸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절대값이 뭐 한다고? 이거의 절대값이 어떤 뭐에? h라는 어떤 임의의 양의 실수. 얘를 뭐라고 한다고? 임의의 양의 실수. h보다 뭐해? 작으려면 리미트 n이 뭐 할 때? 무한대로 해. 됐습니까? 되고 있니? 그러할 확률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 확률은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큰 수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때 이 n분의 r을 뭐라고 한다고? 상대도수, 통계적 확률이라고. 맞습니까? 얘가 상대도수고요. 그놈의 뭐 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돼? 수학적 확률. 이 p가 뭐라고 이게? 이게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하고 뭐 한다고? 임의의 양의 실수니까 뭐예요? 내가 3으로 잡아도 되고 5로 잡아도 되지만 0.00000001로 잡아도 되죠. 어떤 양수가 나오든 그 양수보다 작아지게 만들 수 있다고요. 뭐 하면? 횟수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 됐습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값하고 이 값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뭐 하면 뭐 할수록 횟수를 자꾸 증가시키다 보면. 됐어? 그래서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 그냥 구조가 이항분포. 그래서 그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구해서 정규분포. 그 정규분포에서 다시 뭐해? 표준화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요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잠깐 좀 쉬었다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이 새끼야.